그리고 반복되는 거짓말을 그냥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로만 옹호해줘 버리면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누구나 거짓말하고 누구나 사기치고 나 리플리 증후군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또 하나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 서류 문서 조작 과정에 부모가 완전히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저도 본인만의 소행으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. 그래서 입시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. 그건 또 가정해 보시죠. 그거는 수사도 필요한 일인데 갑 선생님의 브로커 얘기는 아마 아예 입학이 그러니까 서류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합격 사실 자체를 조작하는 그런 브로커를 얘기한 것 같은데 제대로 서류 내는 과정엔 브로커가 개입하기 되게 어려워요. 왜냐하면 특히 이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토머스 제퍼슨은 거기에 입시 지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밖에 나와 있는 웬만한 유학 지도하는 유학원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버드에 보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히 그 브로커를 찾아갈 이유는 없어요 보면은. 그럼 지금 이 김양은 대학을 못 간 거예요? 고졸이 안 대학이 되지. 문제가 아니라요. 지금 졸업을 앞둔 그 고등학교 거기서도 지금 대학 보니까요. 됐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. 인천공항 입국장 출입문이 열리자 사람들 사이로 재미 유학생 김모양 가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취재진들이 몰려들자 아버지가 김양의 팔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이동합니다. 그래서 왔어요. 얼마 전에 왔어요. 대학 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김갑수 선생님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 저 아이가 직접 한 대화를 보면요. 우리나라 예컨대 대검 심리분석 같은 곳을 가면은 그 지금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. 그 기준은 뭐냐면 진술의 구체성이에요. 어떤 거짓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꼭 끊임없이 꼬치꼬치 묻습니다.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거짓말이구나, 지어낸 거구나라고 보거든요. 근데 저 경우는 스스로 진짜라고 믿을 만큼 지원해.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. 저는 이런 스스로 진짜라고 믿지 않는 이상 저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데. 저는 이런 친구를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게 심하고 부모님이 기대를 너무 하고 부담감을 너무 주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합격한지 알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실제로 서울대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서울대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친구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. 스스로 믿고 있죠. 예,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이 친구랑 여러 가지 얘기를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상황을 자기 자신도 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 상황이 맞다고 여기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그게 리플리 증후군. 예. 그러니까 난 TJ